자, 중요한 거 우리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다음 타자, 우리 보상 말씀했죠? 2,500건. 물론 여기 메라키에는 지금 더 많은 보상 청구하신 분이 있다고 아까 장성민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분 제가 안 만나봤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영업의 신방송 뭐 5만 프로를 다 진행하고 해봤지만, 지금까지 이분보다 더 많은 보상 청구를 하신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올라오신 KMIS의 울산지사 지점장을 하고 계신 우리 김채연 지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화장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화장도 하시고 웬일이세요? 이거 다 들고 하실래요? 아니면 티가 많이 나나요? 묶어 하실래요? 바로 밑에다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이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뒤에서 너무 떨었었는데 또 사실 듣는데도 제가 너무 긴장해서 뒤에서 한숨을 좀 쉬고 있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청구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내 볼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보험을 경험과 통계로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메라키 인사가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보이나요? 아니 모자를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본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올라왔고요. KMIS의 울산지사의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인스타에서도 한 번씩 뵀거든요. 특히나 제가 사실 많이 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특히나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고객님한테 항상 저도 DB 영업을 한 10%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고객님 만나거나 할 때 제 개인 PT를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고객님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소개를 하고 제가 자격증도 이렇게 있고 수료도 이렇게 했고 경력 있고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보여주는 프로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고객님한테 지금 실제 저희 고객님한테도 지금 이런 PT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님한테 저의 조금 지금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히려 처음 만난 고객들한테는 나에 대한 PT를 하기가 괜찮은데 이상하게 조금 친한 고객들한테 PT 하기가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실 몇 명한테 PT를 하고 수정해서 최종본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PT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DB 영업도 하고 지금 개인곡 이제 하고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장성민 대표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 수료 과정을 이렇게 많이 거쳐왔는데 이 거치면서 제가 지금 대충 계산했을 때 제가 개인 돈으로 3장 3천만 원 썼습니다.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교육을 했는데 그 모든 강사진들을 이미 메라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고 싶었는데 지사 단위가 아니면 듣지 못하는 강사진부터 시작해서 다 듣고 있어서 정말 제가 봤을 때 메라키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을 썼지만 3천만 원 버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년에 걸쳐서 썼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3천을 쓸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건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갈 건데 보장, 보험 설계, 보험 청구가 시작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막 뭐를 영업을 해야 되고 막 누구한테 가서 보험 계약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조금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나는 꾸준히 앉아서 뭔가 공부하고 이런 거는 조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게 청구였고 이 청구도 저는 뭘 때문에 시작했었냐면 시작했던 거는 첫 번째였어요. 나는 이 보험이 욕먹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까? 이 보험이 돈이 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올바르게 청구를 제대로 해주면 올바르게 보험을 판매를 하면 올바르게 보험을 알려주면 이 보험이 욕먹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진짜 금융상품이 되지 않을까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청구를 제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예전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TA 챌린지 같은 것도 하시면서 했었는데 사실 전 TA 챌린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게
하루에도 거의 50명의 고객이 전화를 와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걸 대응하는데도 지치는데 거기다 20명을 TA 하는 거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TA를 왜 하지였거든요. 왜 하지? 근데 그러니까 저는 보험 청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숙을 했고 자연스럽게 관리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TA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건강해서 저한테 청구를 안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사람은 한 번씩 연락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TA 오히려 하실 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좀 더 폭이 넓어졌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분들도 연락을 안 했을 뿐이지 청구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락을 하면서 청구할 걸 좀 찾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보험 청구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TA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조금 저처럼 낯을 좀 많이 가린다거나 저는 사실 조금 사람들 많이 만나거나 하면 기빨리거든요.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기빨려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통화를 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가 사실 자동차 사고 포함했는데 2,500건을 했는데 사실 제가 중간에 제 서버를 조금 날려가지고 자료가 저장된 게 2,500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저장했다는 거는 이때까지 모든 청구건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겠죠. 모든 자료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이 뭐였냐면 청구를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할 때 고지 의무가 완벽해요. 저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 의무가 완벽해서 전 그게 좋아서 자료를 계속 저장하고 있고 사실 이건 지금 제가 오늘 저희 비서랑 제가 비서 고용한 지 이제 2달 됐는데 비서랑 오늘 딱 얘기했는데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라고 저한테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네. 놀라운 얘기가 지금은 청구가 거의 거짓말처럼 제가 비서 고용한 걸 어떻게 알고 고객들이 청구를 안 해요. 거짓말처럼 그렇게 많이 쏟아져 하루에도 진짜 몇십 건을 한 적도 있는데도 거짓말처럼 안 하고 있길래 도대체 이게 왜 없는 거냐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말하면 갑자기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건씩 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퇴퇴퇴 했어요, 비서가. 안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조금 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체력이 조금 안 좋은 거 아시는데, 체력이 안 좋으니까 제가 딱 100만원 딱 하고 끊어버려요. 계약을 안 해요. 힘들어서. 근데 비서한테 좀 맡기고 지금 제가 이번 달에 180 정도 했거든요. 비서한테 일을 조금 분산시키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저한테 보험 계약하려고 3개월 기다리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계속 미루니까. 배부른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빨리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이제는 제가 빨리 계약해드릴게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권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뭐 원래 아시겠지만 뭐 청구 프로세스는 이렇다 보니 당연히 조금 일이 많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청구하면은 안내 연락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복잡하신 좀 양이 많거나 장기적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께서 자료를 조금 공유해 주셨던 거를 제가 조금 제 스타일로 약간 변경을 해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떤 순서로 지금 청구가 들어갔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니 혹시나 누락됐거나 빠진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관리를 하고 이분들은 당연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저한테 감동을 하시고 항상 추가 계약을 만들려고 본인들이 노력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조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제가 조금 꼼꼼하게 보거든요. 실손 의료비도 청구할 때 한 번 더 보거든요. 증권에 보니까 전업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직업이 조금 바뀌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불편하니 나한테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저는 이제 저희 지금 하려고 한 주제의 거의 메인인데 관심을 갖고 예측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그 유튜브 촬영했을 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예측과 관심 그리고 이게 관리라고 연결되는 게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됐어요. 최근 들어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뭘 만들려고 보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통계청의 2021년도 최신판 버전으로 다빈도 질환의 수술 내용이거든요. 백내장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삭제를 해버렸어요. 눈이 2개이기 때문에 수술이 너무 중복돼가지고 치액부터 시작해서 기타 백내장, 담석, 충수염, 관절, 추간판 이게 순서대로 쭉 있는데 생각보다
치핵이 엄청나게 많죠. 생각보다 치핵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백내장이라든지 충수염. 그래서 제가 이런 질병을 조금 보면서 아, 보험이 암내심이 아니라 생활질환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만한 게 없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가 영업했던 게 실비를 단독으로 가입하셔라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저 교육을 많이 들었잖아요. 실비를 만들어셨던 계리사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데 그 초창기 계리사님한테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실비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단독 실비를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도 15년 갱신짜리 다 분리하기 전부터도 분리를 해서 다 판매를 했거든요. 다 분리해서 판매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또 고민이 지금 또 바뀌면 5년 갱신으로 넘어가고 또 5년 이후에는 또 다른 실비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뭐로 대체할까를 생각한 게 저는 생활질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술비였어요. 저한테 선택은. 그래서 지금 뒤에는 수술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거 혹시 퀴즈 하나만 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을 때 예측하고 아까 좀 뭐라고 제가 써 관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다이어트랑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신 고객들이랑 상담을 할 때 이분이랑 뭐가 질병이 연관되시는지 아세요? 위험. 많이 얘기하세요. 위험. 또 그런 건 기본이죠. 그거는 수술비로 이분들이 제일 많이 걸린 게 담석증이에요. 실제로 청구를 많이 해봤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다이어트 했다거나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담석증에 가장 많이 걸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속이 소화가 안 돼서 담석증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앉아있는 특히 택시기사분들이 담석증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레카를 하시는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졌다는 우리가 대화 흐름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구를 한 거를 기반으로 그런 초회 면담에 그런 대화를 끌어내요. 요즘 뭐 드세요? 세끼 다 잘 챙겨 드세요? 뭐 영양제 챙겨 드시는지 그렇게 조금 그분들한테는 관심이고 표현인데 저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분의 생활 습관을 찾아내서 설계할 때 그걸 가미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한 3년 안에 그걸 다 받아 가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저희 고객님들도 소개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좀 저보고 약간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보험 가입하면 다 타먹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또 두 번째가 예민하면서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 여자분이라고 얘기하면은 혹시나 어떤 질환이 예상되세요? 예민하고 수면장애. 맞아요. 자궁질환. 자궁질환. 실제로 자궁질환이 진짜 많으세요. 그분들은 대부분 예민하면 수면장애가 있으면 왜 자궁질환이 있을까? 여자. 그게 저도 사실 그거 연관성은 잘 진짜 모르겠는데 네. 위험은 이미 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호르몬상 문제 때문에 불균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궁질환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자궁 쪽으로 생각보다 치료도 많이 하시고 안 좋으신 분들 다난성 낭소 증후군 같은 것도 많이 경험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체크해 주시면 좋고 아까처럼 회사 사무직이나 주로 앉아있는 업무는 담석증도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거는 디스크. 이게 디스크가 당연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실제로 앉아 있으신 분들은 유독 디스크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목 디스크라든지 디스크가 많아서 이런 분들은 제가 특히나 후유장애를 조금 집중적으로 넣어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자 우리가 남자는 I, 남자는 심장질환 I, 여자는 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M. 그래서 전업주부나 주로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M, 관절 질환이 집중적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손을 너무 많이 쓰시고 손목도 많이 쓰셔서 손목 결절종,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같이 울산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셔서 이게 직업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괴사가 많이 생겨요, 관절에. 그래서 실제로 중공업에 퇴사를 할 때쯤 되면 산재로 괴사나 관절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다 퇴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그냥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청구했어요. 그냥. 근데 하다 보니 이런 생활 습관이 이런 질병이 나네. 최근에는 제가 담석증 같은 경우는 왜 담석증 청구가 많이 들어오지였거든요. 그게 코로나 끝나고였거든요. 코로나 때 집에만 안 있고 생활 습관이 식습관이 불규칙하니까 코로나 끝나고 저한테 계속 담석증으로 청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를 제가 하나둘씩 깨우치고 있으면서 제가 자주 들어오는 거면 제가 그거를 막 의학 정보를 찾아봐요. 제가 또. 좀 약간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막 찾아봐서.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니, 아, 이게 요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면 이 고객님들한테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할 때도 그냥 이 사람 청구해줘 빨리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팠지? 왜 이게 갑자기 그냥 말도 안 교통사고 단순 요추염자 이런 거 말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를 생각하시면 좀 더 이 사람한테 추가 계약할 때 저도 뭐 항상 추가 계약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도수 치료 많이 하니까 어깨 안 좋을 거라고 시간 좀 지나면 어깨 쪽 준비해가지고 집어넣자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분은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고지문 그게 지날 때까지 그럼 체크해서 연락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억하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 계약하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청구했던 리스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많이 넣어 놓은 상태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유방이라든지 위궤양, 뭐 경부의 폴립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벌써 받은 게 수술비로만 거의 받은 게 1,000만 원이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들이 딱 받는 게 뭐 백내장, 치조골 이식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게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700, 1000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많이 받으시니까 확실히 소개라든지 추가 계약도 많은 거고 사실 이분들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잘 안 넣을 수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넣게 돼 있어요. 이미 필요성을 더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사실 저희 팀원들끼리만 쓰는 건데 제가 조금 광적으로 미친 짓을 좀 한 번씩 하는데 지금 2021년도 주요 수술 뭐 하는지에 제가 주로 청구하는 게 뭐 있는지를 다 해서 질병 코드, 수술법, 수술명 다 체크해서 각사의 약관 다 뒤져가지고 그 표준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뜨거든요. 수술비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다 교차시켜서 이 사람은 이런 그 생활 습관이니까 이걸 많이 받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그럼 나 이 회사 설계 싹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객분들도 딱 보고 저는 사실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막 감수성 이걸로 안고 싶은데 안 만들어져요, 제가. 그게 머릿속에서 그게 안 만들어져서 숫자를 조금 보여주는 편이라서 이런 습관에는 대부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준비하셔라. 그렇게 받으려면 이렇게 내가 세팅한 대로 가입해야 된다면은 대부분은 제가 5개 가져가면 6개를 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물며.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가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가입을 못 한다고. 뭐 가입을 어떤 분은 6개월에 걸쳐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다 세팅을 하는 편이라서 이런 거를 세팅해서 제가 거의 매달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때 약간 바뀐 걸 시스템 만들어서 저희 팀원들한테 챙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 청구 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근데 대부분 아실 건데 치조골 이식 수술비 뭐 이종에 나오시는 거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죠? 보험금 청구 또 대부분 아실 거라서 사실 제가 이거는 뭘 정리를 좀 했냐면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거에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치조골 이식은 사실은 지금은 안 되시는 건데 그냥 찾아드리면 좋아서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조금 짚어서 넣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같이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치조골 이식, 골절 진단비 특히 치아파절 같이 있는 회사 그리고 골절에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깁스를 추천을 꼭 드려요. 근데 깁스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깁스는 골절은 상해만 되는데 깁스는 질병 상해가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 특히 건초염이라든지 손목 이거 터널 증후군 많이 있으신 분들은 깁스 한 3일만 해도 많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깁스 진단비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 3일, 4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진단비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손이 쉬니까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이 염증이.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골절과 깁스는 웬만하면 세트처럼 같이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봉합수술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근육충 변연절제 포함 외에도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항상 우리가 요즘에 단순 봉합은 수술비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위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눈, 혀,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근육증까지 가냐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위마다 다르니 그건 이제 보상과랑 얘기할 때 항상 체크를 해주셔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건강검진 내시경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아실 거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디스크, 치아 결손. 우리 치아가 5개 이상 빠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무조건 후유장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치아보험 가입하신 고객들, 그분들 후유장애 있는지, 옛날에 갖고 있는 종신보험 있는지랑 체크해서 후유장애 그거 청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도 같이 청해 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흉터 자국 있는 거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 거의 20년 된 사고건도 후유장애 해가지고 청구를 해드렸던 건도 있고, 십자인데도 후유장애 되니까 이런 건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자동차 사고 워낙 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 사고는 본인 부담금 실손 청구해 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시고, 가전제품 수리비를 되게 많이 활용했어요, 저희 고객분들은. 실제로 제가 물어봐요. 이거 뭐지? 막 여기 조금 딱 봐도 10년 넘은 거 많잖아요. 그건 안 물어보죠. 대놓고 10년 넘었는데 그건 안 물어보는데, 좀 깨끗하다 싶으면은 이거 얼마나 됐어요? 라고 그냥 질문하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그럴 때는 꼭 가전제품 수리비 무조건 추가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면 뭐 화재보험을 빼면서 또 추가하라거나. 그래서 돈이 되는 화재보험이라고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부담보는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주는 건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갑상선암 전이암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는 청구를 해서 성공을 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가입 시기랑 약관을 꼭 파악해야 되는 건 확실한데, 우리 갑상선이라고 하면 항상 원바람 기준이다 라고 해서 갑상선이 시작이면 갑상선암만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이암이 발생된 건이었는데 둘 다 받았어요. 둘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전이 됐다고 하신 분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약관을 한번 살펴본다거나 증권을 살펴보겠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할 수 없어요. 이거 무조건 손해배상사가 해야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사의 설명부 위반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다치는 거 없이 순수하게 보험사에다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나 주변에 갑상선에 전이암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실 수도 있어서, 이런 케이스 찾아드리면, 일반암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좋죠? 납입면제가 되죠. 어마무시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할 수 있다면 갑상선에 전이암 되신 분 있으면 찾아서 영업하셔도 되겠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지금 엄청 파워풀하게 지금 막고 있어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우리 보세요. 이거. 여러분 들어보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없어요? 네. 저도 재밌어요. 왜냐면 나는 아시겠지만 그냥 맨날 죽는 거 은퇴 설계 이런 것만 취급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는 신선해. 이거 메디칼이라고 보통 하고 그러는데 재밌습니다. 저도 저런 용어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힘든 이유는 죽어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종신보험 팔면 다 팔리겠지 뭐.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근데 영업을 안 하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리크루팅 할 수 있으면 뽑아야지. 그럼 종신의 황제가 되시겠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상 청구는 우리가 맨날 겪는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제, 왜냐면 건강보험을 하려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 김채연 지점장님은 사실 기계공학과 출신이에요. 컴퓨터공학과? 그러니까 본인이 막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 좋아하고, 대신 이제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감성 터치 이런 건 좀 어렵다. 대신 이분은 숫자를 다루고 자료 만드는 거에 가장 특화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 이분이 고객 관련 툴이 있어요. 예술이에요, 예술. 내가 감탄할 정도야.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만드냐. 그러니까 이분이 고객 관련 툴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자료 정리는, 진짜 이거 오늘 여러분 보여준 건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정말이에요. 내 말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이분은 정말 인간 자료예요, 인간 자료. 그냥 자료가 뭐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자기 개인 서버가 있다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정말 짧게 오늘 했는데, 여러분 실제 보상 청구해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쟁이가 들어도 이 정도 설득력이면 일반 고객들은 당연히 가입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김채연 지점장님은 TA 안 해도 고객이 전화가 그렇게 와, 진짜로요. 그리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육아를 하면서, 참고로 우리 김채연 지점장님이 이번에 챌린지 시작하셨는데 몇 시에 일어나 지금? 4시 좀 넘어서. 4시 기상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분은 보상 청구 있죠? 그 아침 새벽에 하는 분이에요. 유튜브에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전에 우리 강현수 팀장님이나 이분이나 공통점이 있어. 노력가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이게 재능인 것 같아요? 노력인 것 같아요?
노력인 거야, 결국은. 그렇죠? 재능이 없어. 아니, 물론 이분의 재능이 있었겠지. 숫자를 좋아한다는 재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 숫자를 좋아하는 것과 저거하고 좀 별개죠. 저거는 오랜 자료의 축적과 데이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런 청구 하나를 그냥 예사롭게 보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들이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결국 오랜 시간 또 축적돼 있는 거 아니야. 저 수많은 자료들. 오늘 진짜 극히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현 지명님께서 정말 오늘 두루두루 재밌어. 또 와야 되겠어.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세일즈 아간 스쿨에 이렇게 초비 가는 강사들한테 내가 강사로 10원도 안 줘요. 차비만 조금. 그러니까 그냥 깬지 이렇게 공짜로 부르기가 미안한데 다음엔 강사로 제대로 지불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오늘 너무 짧지 않았어요? 더 듣고 싶었죠? 정말 전문적인 거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